오늘 제가 드릴 그 강연할 제목이 아무도 아프지 않는 세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여튼 연세 드실수록 많이 웃으셔야 돼요. 웃을수록 기뻐할수록 몸속에서 줄기세포가 샘솟아요. 줄기세포가 뭘 좋아하냐면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저는 줄기세포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늙지 않는 비결이구나. 젊어지는 비결인 걸 깨달았어요. 이따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시게 되겠지만 더욱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쓴 책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몸속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줄기세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줄기세포가 젊고 풍부해야 우리가 젊게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목소리를 보면 이렇게 제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제일 많이 안 변해요. 그죠? 목소리가 참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참 안 변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 모든 세포가 다 죽어도 귀세포가 제일 늦게 정신경세포가 남아서 마지막까지 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것밖에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줄기세포 과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아무도 아프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2001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결국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온유한 자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건강과 질병이 나눠진다.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아픈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아프지 않고 살 것인가. 이것을 줄기세포를 통해서 조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특별히 줄기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한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찬양 주신 사모님, 이제 아름다운 사모님이시든 좀 목사님 어떤 분이든 다 대략은 우리는 몸의 체세포가 60조 개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60조 개의 세포가 평생 우리랑 같이 살질 않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80일이 지나면 내 몸에 현재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세포가 다 죽어서 지금 나랑 살지 않고 있는 새 세포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일 정도면 거의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80일 정도 지나면 다 바뀌는데 우리 멀쩡히 살아있냐, 몸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엄마 세포인 줄기세포가 새 세포를 자꾸 만들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포가 다시 만들어질 때 얼마나 건강하고 똘똘한 세포가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하고 똘똘한 세포를 만드는 엄마 세포인 줄기세포가 건강하고 풍부해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줄기세포가 그러한 그 우리 몸을 다시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든 그 공해에 오염이 돼 있든 또는 그 농약에 오염된 걸 먹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줄기세포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또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본인의 줄기세포를 지방조직에서 한 10cc 정도만 채취하면 지방조직 10cc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는 대략 한 50만 개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숫자를 많이 젊게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 배양하는 과정 중에 배양 과정이 잘못되면 이 줄기세포가 오히려 마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배양을 잘하면은 천사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 다시 이 줄기세포가 들어왔을 때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까? 이게 제 연구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우리 현재 상태의 줄기세포는 늙은 줄기세포도 있고 젊은 것도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그걸 줄기세포를 조금 채취해서 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 중에 젊고 똘똘하게 배양을 하면 이 줄기세포가 내 몸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 20대 아주 건강한 사람의 그 줄기세포가 몸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체세포를 똘똘한 놈으로 건강한 거로 재생을 하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저희도 연구를 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한 25년 연구를 해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바이오스타 엔젤 스템셀 모세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바이오스타 엔젤 스템셀 모세 프로젝트. 그건 뭐냐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의 이름이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이거든요. 이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엔젤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이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같이 보셨다시피 너무 잘 아시지만 모세는 죽을 때까지 여기 신명기 말씀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죠? 잘 걷고 목사님 여기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산에 등산도 80 넘은 분이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120세에는 느보산에 가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잘 걷고 잘 보고 잘 듣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건강법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줄기세포 연구하면서 이 모세라는 분을 잘 벤치마킹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하게 엔젤 줄기세포를 키우냐에 대한 제 연구 제목을 가지고 해왔는데 조금씩 그것이 이루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 앞에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줄기세포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줄기세포가 있는데 저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었는데 저렇게 똘똘한 줄기세포는 아주 운동이 활발하고요. 저기 운동성이 활발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
그 싱글셀로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특히 그 줄기세포의 크기가 작습니다. 우리 왜 옛말에 그 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 줄기세포는 힘이 없어질수록 자꾸 커집니다. 크기가. 아주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를 작은 사이즈로 유지하면서 키울까? 그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성공하게 됐고 또 작은 사이즈로 키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돌연변이 우리 유전자의 돌연변이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줄기세포도 이게 그 미분화된 세포인데 이 줄기세포가 잘못 배양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걸 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똘똘한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암이 안 생기도록 오히려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참, 이 세포를 보면서도요, 저는 줄기세포를 보면서도,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를 키우면서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들 중에서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호흡이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 줄기세포가 죽어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담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리 몸에 이 정말 그 좋은 몸을 좋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 이제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줄기세포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근데 옛날에 이제 잘못 알려질 때는 뭐 몸이 땡기는 대로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게. 몸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걸 먹어야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대사에서는 결국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줄기세포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됐어요. 줄기세포가 뭐가 좋아하냐? 첫째, 항산화제.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키울 때 그 줄기세포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줄기세포도 이제 이렇게 그 배양액을 먹여야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이렇게 크는데 산화가 되면 될수록 줄기세포가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항산화 효과가 좋은 음식을 자꾸 드셔야 돼요. 젊게 유지하신 분은 그 몸속의 줄기세포가 잘 활동하고 있고 젊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고, 많이 노화되신 분은 어떤 이유든 간에 몸속 줄기세포가 노화가 돼 있고 잘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통증이 있다는 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신경이 내가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의 처절한 애침. 그게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증을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이제 없애줍니다. 없애주는 가장 큰 기전 중에 하나는 염증을 없애줍니다.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줄기세포가 뿜어내는 그 좋은 이로운 물질이 염증을 없애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재생해줍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통증만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몸이 원래 그 베스트를 유지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가고 싶은 여기 집사님한테 젊었을 때는 금방 가잖아요, 뛰어가면. 근데 연세 드시면 빨리 못 가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요. 그래도 질병 상태로 가면 주로 그게 뭐냐면, 파킨슨병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마비가 돼서 이제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마비.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마비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치매도 똑같은 거예요, 치매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은요, 다 중요하지만 그 몸의 모든 사령부가 뇌잖아요, 브레인이 건강해야 돼요. 뇌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브레인이 자꾸 우리가 이제 노화되면서 나이가 많이 들면서 왜 뇌가 늙냐면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게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90세라고 해서 뇌가 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는 보통 뇌세포의 생존 기간은 수십 년이에요. 우리 피부세포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세포는 근데 문제는 한 번 죽으면 새 뇌세포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핵심인데 나이 들수록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첫째가 뭐냐면 우리 뇌 속에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뇌 속에 뇌세포의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그 독성작용하는 물질들이 쌓이게 돼요. 그 쌓여요. 그게 하나가 뭐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먹잖아요. 또 뭐 농약도 있고 공기 중에 있는 그런 화학 물질도 있고 이걸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가장 치명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저는 사실 목사님들 많이 봬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통계는 안 내봤는데 파킨슨병이라는 게 요새 많이 느는데 이렇게 제가 막 보면은 그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목사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자면은 이 스트레스가 뇌의 가장 치명적인 노화와 그 비정상 것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에 처음 말씀에 자꾸 웃으시라고 그런 게 그거예요. 그냥 그 걱정, 근심,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바로 치명적으로 우리 뇌세포에 영향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실 거, 이 뇌세포를 젊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자꾸 기뻐하셔야 된다. 기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자꾸 걸어 다니셔야 돼. 왜 걸어 다녀야 되냐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뇌에 있는 독성물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뇌에서 있는 물질이 빠져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요? 뇌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뇌 척수액으로 나오거나,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가만히 저는 이거는 뭐 보지만 우리 보면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빨리 돌아가시죠. 되게 여성분들이 오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평균 연령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살아요. 가만히 제가 줄기표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성분들은 잘 울어요. 우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해 있어요. 그 눈하고 뇌가 다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은 이게 좀 그 뇌에 있는 중독물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그 물질을 빼는 방법 많이 걸어야 돼. 기쁘게 지내셔요. 근데 슬플 때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다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병이 왔으면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 병이 왔을 때 특히 몸이 마비된 거를 다시 풀리게 하는 가장 근본 치료가 줄기세포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늦게 결혼을 해요. 저도 딸이 둘인데 그 큰 딸은 결혼을 했는데 둘째 딸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써 32살인데 안 가요. 요즘은 다 늦게 가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싶다 할 때 되면은 아기를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소가 늙어요. 여성들 35살부터 난소가 늙어요. 난소가 늙으면 뭐냐면 난자가 아주 약해져요. 미성숙 난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목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8년 하고 있는데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아토피에 좋아요, 줄기세포.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맞으면 아토피가 치료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토피가 심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교수인데요, 여자 교수인데 이제 아토피 치료하려고 이제 줄기세포를 맞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이제 그 IVF, 그러니까 인공수정이죠. 수정란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줄기세포를 맞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난소 나이를 보는 호르몬이 AMH라는 호르몬을 피를 뽑아서 보면 알아요. 이게 난소가 이게 젊은지 늙었는지. 그 AMH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그 1 이하가 되면 늙었다고 보거든요. AMH 수준이. 근데 올라가는 0.4였던 게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가 그 작년에 그 임신을 해갖고 올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줄기세포 연구의 방향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난소의 상황인 사람에게 잘 적응하면 다시 난소를 젊게 되돌려서 아이를 낳게 하는. 저는 사실 이거를 8년 전부터 해봤어요. 왜 했냐면 저는 저도 그 잘못을 많이 해서 맨날 하나님께 혼을 많이 나서 항상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100%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경나무를 100%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라가 90세에 낳잖아요, 이삭을. 근데 그 사람들은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죠. 줄기세포를 연구하면 사실인 걸 알죠. 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생리도가 이미 끊겼는데 어떻게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너 날 거야. 어떻게 났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생리가 돌아온 거죠. 생리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난소가 젊어져야죠. 뭘 먹었든지 우린 모르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로 가지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화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볼케노 애쉬 이런 걸. 아무튼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숨겨두셨다. 저는 저희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젊게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하시고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을 뿐이다. 그걸 찾아서 이웃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난소도 젊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라 또 제가 이제 한나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한나도 그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해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 이름을 사라와 한나 프로젝트라고 정해서 하고 있어요. 사라와 한나 프로젝트.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이 못 낳는 사람들도 우리가 젊게 할 수 있다. 최근 연구해보면 여러분, 요즘에 무정자증, 정자가 힘이 없어서 아기 못 낳는 분들도 많아요. 남자 때문에. 그것도 좋아져요. 이건 뭐냐?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원래 기능이에요. 우리 몸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해 가게 되면 정말 모세가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잘 듣고 느보산 올라가서 가나안을 받듯이 그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 가서 말씀드릴 게 무릎이에요. 무릎이 건강해야 잘 걸을 수 있고 산에도 가시고 걸을 수 있잖아요. 다들 요즘 보면은 그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그죠? 수술을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면 수술하기도 힘들어요. 또 잘못하면 부작용도 심해요. 또 10명 중에 3명 계속 아파요.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줄기세포, 자기 줄기세포를 뽑아서 젊게 엔젤 줄기세포로 배양을 해서 무릎에 그냥 주사를 맞으면은 연골도 다시 재생이 되면서 안 아프게 돼요. 저희가 벌써
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는 이제 마지막 임상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마지막 임상이 다 끝나서 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연골이 다시 생겨요. 관절 내시경으로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늘푸른 아카데미에 오기 전에 그저께 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우리 오늘 또 분명히 여기 제가 온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으신 건데 제가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감동 주신 게 야 그러면 그 오늘 오신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 오신 분들이라도 그 관절염으로 고생한 분들이 계시면 그러니까 저걸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거든요. 관절염을. 근데 이제 3기 이상을 중증이라고 그래요. 이제 3기 이상인 분들은 한국에서 허가 받으면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6월까지는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허가 나면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한 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그냥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으로 들려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혹시 무릎이 아프셔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KL3 이상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오늘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6월 정도 허가 받으면 7월부터 맞으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맞으실 수 있도록 무료로 맞으실 수 있도록 다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 뭐 부족하지만 줄기세포 생명재단이라고 사회복지법인도 같이 있거든요. 저희 그룹에. 그래서 같이 해서 모실 테니까 안 아프시면 신청하지 마시고요. 아프신 분들만요. 뭐 이렇게 금액적인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워낙 한 분 한 분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품질 실험도 다 각각 하기 때문에 원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 700만 원 들어요. 70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께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생. 건강한 세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까지 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줄기세포 과학으로서 이제 발전을 함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걸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몸이 정상으로 유지되려면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젊고 풍부하게 잘 활동해야 됩니다. 엄마세포가. 근데 엄마세포를 잘 활동하게 하는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인. 그러니까 우리 몸의 뇌가 젊게 유지되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저게 저는 줄기세포 공부하면서 딱 제가 알게 된 줄기세포를 젊게 하는 비결 저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지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 네. 그래서 이걸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세처럼 완전히 저거 실천하면 뭐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 완전한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돼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기한 동안 아프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사명 잘 수행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